안녕하세요, 이포입니다. 채굴한다고 바빠서 영상을 자주 올리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다음 주가 한가위니 명절, 즐거운 명절이니 그 전에 한 편 또 만들어서 올려봤습니다. 본론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 블록 보상이 어젠가 그제부터 24필에서 23필대로 드디어 접어들게 됐습니다. 좀 오래 가지. 빨리도 줄어드는 것 같네요. 이제 이 한 블록에 24필이 보상이 나오는 건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네요. 아쉽습니다. 그래도 24필에서 23필 가는 게 한 5개월 됐던 것 같아요. 5개월. 그래서 23필에서 22필로 가는 게 한 10개월 됐으면 좋겠습니다. 5개월쯤 되겠죠.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느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가격은 제가 저번에 마지막에 찍었던 게 한 50달러대 정도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그저 쭉 쐈습니다. 또 쭉 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120달러까지 가서 기분이 잠시 좋았는데 또 쭉쭉쭉쭉쭉 떨어졌네요. 그래가 현재는 90달러 정도. 그래도 아주 기분이 좋네요. 가스비는 0.34 나노네요. 최근 들어 갑자기 얘가 꿈틀대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잠깐 톡톡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기분 나쁘게, 요런 식으로, 벌떡벌떡 올라오네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옛날에 비하면 훨씬 적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다행이죠. 그런데, 그래도, 요런 거 올 때, 가슴이 쫄입니다. 혹시나 막 2나노 이래 갈까봐. 그래서, 현재는 조금 그래도 낮은 편으로 가고 있네요. 그리고 벌써 11엑사에 근접하게 왔습니다. 참 빨리도 올라갑니다. 조금 천천히 올라가주면 블록 잡을 확률이나 좀 좋을 텐데, 좀 아쉽네요. 보증금은 가스비하고 포함해서 5.48 정도, 가스비가 한 0.04필인가? 그 정도 드는 것 0.4필?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베이스비가 높아지면, 베이스비 요겁니다. 베이스피가 높아지면 이놈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스는 항상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는 파일코인의 방향에 대한 로드맵. 말 그대로 로드맵입니다.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시장, 마켓, 이런 부분에 대한 로드맵. 그 다음에 저장 마켓의 필수 요소인 중개자, 게이트웨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 이제 이 로드맵을 진행하면서 얘들이 현재 이제 계속 개선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 중 또 대표적인 거 3개를 발표를 했죠. 로드맵은 저번에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민팅 때 제가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민팅에 대해서 해놓은 영상을 이걸 보시면 또 이해가 잘 되실 거라 봅니다. 그래가지고, 요 로드맵을 이제 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바이코인 네트워크가 제니시스 블록이 생기고 나서부터 스타트를 하겠죠. 근데 이 제니시스 블록이 생겼을 때 파워는 제로로 시작합니다. 그죠?
파일코인에서 이제 이 스테이지 1 초기 단계죠.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는 참여입니다. 참여. 과연 내가 이 파일코인 생태계라는 거를 IPFS라는 걸 두고 파일코인 생태계라는 걸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는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참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해야 되죠. 그게 바로 파워입니다. 파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파워를 제공해 주느냐. 제공해 주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당연지사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캐파를 빌딩하는 여기에 목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파워를 많이 올려야 생태계가 시작이 되니까 제대로 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으니까 가장 근본 원시적인 그겠죠. 그래서 이 캐파를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한 중점을 둘 거고요. 결국은 그때는 CC 섹터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CC 섹터를 많이 올려서 파워를 많이 제공해달라 이거겠죠. 대신에 많이 올려주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는 코인이 엄청 나올 때입니다. 많이 나올 때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뭘 많이 준다 하면 몰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듯이 우리가 뭐 백화점 가고 뭐 공짜로 뭐 좀 뿌려드립니다. 뭐 공짜는 아니지만 뭐 저기 카카오 어플 깔고 뭐 여기에 해당하는 무슨 어플 깔아가지고 회원가입 해가지고 뭐 해주면 선물로 뭐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럼 사람들 많이 몰려갖고 막 하나씩 하고 가갖고 뭐 좋은 상품이면 받아갈라잖아요. 그렇듯이 파워를 많이 올려서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제공을 많이 해주면 그때는 블록 보상도 엄청 나왔어요. 그렇듯이 그렇게 혜택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알고 이제 중국이나 이제 여러 나라들이 파워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점으로 목표를 뒀고, 두 번째는 옵티미제이션, 최적화. 어떤 부분에서든 이 프로덕트라는 게 이제 많은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최적화를 많이 시켜야 되는 거죠. 거기에 목표를 둔 겁니다. 그리고 프루프, 증명. 우리가 증명도 많아요. 그죠? 윈도우 포스트가 있고 위닝 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실링하는데 증명하는 커밋이 있죠. 크게. 그래서 윈도우 포스트는 아시다시피 시공간 증명이고 내가 데이터를 잘 보관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위닝 포스트는 당연히 블록을 채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커밋, 실링을 안정적으로 빠르게 보다. 그렇게 노하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실링을 잘해서 파워를 많이 올리는 사람. 이런 게 다 프루프 증명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런 게 불안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증명이 불안전한데 어떻게 이 생태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중점을 많이 뒀겠죠. 이런 부분. 그렇게 해서 초반에는 뭐 질문도 거의 다 뭐 실링 섹터가 어쩌고 저쩌고 섹터에 대한 뭐 이런 거 그런 질문 되게 많았어요. 커뮤니티에서. 지금도 많은데 그거는 이제 신규로 진입한 마이너들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 거고 옛날에 했던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입장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검색에 대한 베이직, 기초적인 이제 검색. 나중에 향후에 어쨌든 저장 검색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미리 기초를 쳐놓는 거죠. 단단하게 이제 좀 다져 놓으려고. 우리가 그 땅이 있으면 땅을 이래 파가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아파트를 짓든 건물을 딱 이래 지으면 건물이 오래오래 잘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허접하면 아무리 이 콘크리트 외벽이 두껍게 만들고 집을 튼튼하게 만들면 뭐합니까? 이 땅이 와르르 무너지면 이건 통째로 다 무너지죠. 그렇듯이 나중에 이제
검색 시장이 활발하게 됐을 때 건물로 따지면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건물을 딱 세워서 완성될 때 그때 기초가 미리 시작했던 이 기초가 탄탄해야 그죠? 요것도 발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중점을 둔 로드맵입니다. 이게 스테이지 1이라는 게. 그래서 이때는 이 심플 민팅과 베이스라인의 민팅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플은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 형식으로 하고 베이스라인 민팅은 파워에 따라 증가하다가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에서 처음에는 파워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베이스라인 민팅은 이 파워 증가에 따라서 블록에 나오는 코인 양입니다. 예. 그리고 심플 민팅도 시간에 따라서 블록에 나오는 코인의 양입니다. 그 양 더하기 양 이게 블록 보상에 나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3.5필 뭐 이런 거요. 예, 24필에서 23필로 줄죠. 현재는 이런 모델로 가기 때문에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라인 민팅에서는 파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나오는 거고 심플 민팅은 비중이 큰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퀄리티는 이제 조금 한 칸 안테나로 따지면 총 4개의 안테나 중에 25% 정도 목표를 두고 있는 거고 딜 페이먼트는 일단은 스테이지 1에서는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로드맵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현재 요렇게 색깔이 돼 있죠. 예. 요 블로그가 올라온 날짜가 대략 며칠입니까? 5월 19일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이미 얘들은 스테이지 2에 이제 다가가기 위해서 예측을 한 거예요. 예견을 다. 이제 여기에 갈 거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칠해놓은 거죠. 언제 하이퍼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이 단계에 돌입을 할 거다라고 미리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이퍼 드라이버 업데이트는 7월 1일경쯤에 시작이 되었죠.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있는 곳은 이 지점일지 이것도 모르고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기간은 현재 피부로 느끼기에는 약 1년 걸렸습니다. 그죠? 11개월 정도 걸렸어요. 예, 그래서 약 1년 걸렸는데 이때 사람들이 스페이스 레이스 할 때 이 2단계가 언제 시작할지 솔직히 압니까? 모르잖아요. 많은 파일코인을 만들어 놓고 이 파워를 올리려면 참여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죠? 참여자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많이 모였고 예상보다 빨리 파워가 성장했기 때문에 저는 1년 만에 스테이지 2의 로드맵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관건이 파워였던 거죠. 그죠? 그만큼 파워를 올렸다는 거는 실링도 그만큼 했기 때문에 실링에 대한 기술자들이 또 이제 많이 고급 기술자가 됐다라는 걸로 저는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지 2를 이제 스페이스 레이스 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스페이스 레이스가 아니고 하이퍼 드라이브 업데이트 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지 2일 때는 어떤 부분을 이제 목표로 두느냐. 이것도 4가지입니다. 체인의 확장성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얘들이 이제 뭐 저번 달, 뭐 2달, 석 달 전부터 많은 부분과 협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는 협업 안 했어요. 이때는 오로지 파워. 예. 그렇지만 이제는 스테이지 2의 로드맵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많이 발표한 게 BID, 비디오 코인이죠. 예. 비디오 코인은 스트리밍 서비스지만 바이코인과 손을 잡은 거는 뭡니까? NFT입니다. 이런 기업들도 어떤 부분을 보고 이렇게 협업을 많이 하겠습니까?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글로벌 파워를 보고
많은 걸 느끼겠죠. 와, 저 네트워크 지금 11엑사까지 왔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이나 클라이언트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분산 스토리지인데 참 많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참여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파워를 보고 신뢰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이 아주 중요한 단계였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적으로 스테이지 1을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얘는 NFT를 바이코인에 저장하자 이건데, NFT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입니다. 그죠? 그런 소중한 거를 바이코인 네트워크에 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라이브 피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예, 라이브 피어 이것도 똑같이 이제 컨텐츠 같은 부분을 이제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플릭 이런 것도 있었죠. 예, 요거는 이제 호스팅 서비스가 주로 이룹니다. 예, 호스팅. 예. 그래서 파일코인 이 네트워크를 이제 IPFS 웹이죠. IPFS 웹에 이런 호스팅 역할을 해주는, 네, 우리가 얘기하는 도메인이라는 게 있어요. 네, 도메인. 그래서 이걸 DNS라 그러죠. 네, 우리는 도메인 이런 DNS를 가지고 하는데, 현재 인터넷에서는 IPFS는 이제 ENS라는 그런 걸 도입합니다. 어쨌든 이런 도메인들을 호스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라이브 비어 비디오 코인, 그 다음에 플리, 그 다음 뭐 텍스타일, 이건 옛날부터 많이 했었죠. 파워 게이트라고 해가지고요. 파워 게이트, 그죠? 파워 게이트 중개자, 이것도 이런 것들이 이제 협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좀 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체인을 확장시키는 이 확장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것도 하나 있죠. 인프라 있죠, 인프라. 예, 인프라. 이더리움 네트워크죠, 이거. 그래갖고 인프라. 예, 인프라. 그래갖고 요 인프라에 보면 바이코인이 뚝 있습니다, 이렇게. 예. 요것도 확장성이죠.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비용을 감소시켰다. 이거는 잘 아시죠? 하이퍼드라이브 업데이트 하면서 가스비, 그죠? 가스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비용 많이 줄였죠. 그 다음에 요때가 언제입니까? 크로스 된 날이죠. 그죠? 그래서 5엑사바이트로 크로스 된 날이에요. 그래서 보상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게 시작이 되면서 보증금이, 담보금이라 그러죠. 보증금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보증금도 아무리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라 하지만 어쨌든 현재로서 내가 파워를 올리려면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대표적으로 보증금과 가스비를 줄였다. 그 부분에 대한 목표를 뒀죠. 근데 그거를 지금 다 완벽하게 했다고는 안 할 겁니다. 계속 더 줄이고, 더 줄이자. 예, 그런 개념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증명. 이 증명에 대한 효율. 예, 요것도 현재 많이 하이퍼드라이브 업데이트가 되면서 개선이 됐습니다. 옛날 같으면 윈도우 포스트 정말 힘들게 증명을 받았던 적도 많아요. 이때. 예, 이때. 그렇지만 최대한 얘들이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걸 개발했죠. 개선을 했죠. 뭐 이거는 솔직히 뭐 기술자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채굴하고 있는 지금 마이너분들 가장 중요한 건 스나크, 그죠? 네, 스나크 팩이라 해가지고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개선을 많이 한 게 속도에 대한 개선, 그죠? 속도가 빠를수록 윈도우 포스트가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뭐 복제 증명에 대한 속도, 안정성 이런 부분. 근데 아직도 많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스나크 팩이 출시되면서 이제 하이퍼드라이브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부터 실링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전보다. 예.
그래서 섹터 관리하기에 조금 나아졌다, 환경이. 그래서 정말 효율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검색에 대한 효율성. 이제 현재는 조금 스토리지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랑 NFT에 좀 치우치고 있는데, 어쨌든 기초적인 검색을 마련하고 이런 나중에 검색 시장이 커질 거를 대비해서 검색도 간간히 열심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검색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제 블록에 대한 보상이 심플 민팅과 베이스라인 민팅이 이제 요런 단계로 오는 거죠. 스테이지 내에서는 정말 심플 민팅에서 채굴이 많이 됐다 이거죠. 제가 저번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10필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거기서 다 심플 민팅이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했던 것이 이제 심플 민팅의 수량은 점점 줄어들고, 이때는 이제 엑사급 이상의 파워이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민팅도 이제 최고줄을 주다가 이때 진입하면서 만땅에서부터 이제 베이스라인도 줄어들잖아요. 요때 요게 스테이지 2 단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안테나 여기서는 보기에는 여기서 증가한 걸로 보이지만 이미 이 사이에 만땅으로 채워졌다가, 그죠? 요 단계가 요겁니다. 그리고 요 단계가 이 만땅입니다. 만땅 채워졌을 때, 불 다 들어왔을 때. 그리고 요 단계가 요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25% 정도의 목표를 두고 있던 서비스의 품질, 서비스의 품질도 이제 50% 반 정도 목표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하고자 하는 거에 반 정도를 이제 목표로 두고 있는 거고, 이러면서 이제 최종 목표에서 딜 페이먼트, 그죠? 딜 페이먼트에 대해서 이제 50%까지 목표를 삼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많은 사항을 이제 다 이뤄내야 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현재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 딜 페이먼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어찌 보면 결제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저기 뭐 비자 카드 있고, 그죠? 구글 같은 데 가면, 저 플레이 스토어 이런 데 가면 어플 다운받는데 유료 어플도 많잖아요. 그럼 다 결제 서비스가 뭘로 나옵니까? 요거죠, 요거. 비자 카드나 마스터 카드로 이루어지죠. 달러가 됐든. 그래가지고 요 카드로, 신용카드잖아요. 한마디로 해외에서도 승인이 되는 그런 신용카드로 딜 페이먼트가 되는 그런 구조고, IPFS를 이용한 파일코인 네트워크는 블록체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결제는 코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에 대한 결제 시스템의 이제 그런 부분, 그러면서 뭐 스토리지 거래도, 거래 자체가 이제 클라이언트와 이 제공자, 스토리지 제공자 간의 거래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많이 구축하겠다, 이런 목표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언제가 될지 몰라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스테이지 3, 그죠? 3에 돌입을 하게 되면 강력한 브랜드와 평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브랜드라는 거는 이젠 자리 잡았다. 시장에 나왔다. 이때부터.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또는 완벽하게 이 사항들을 해놓고 시장에 이제는 오픈한다. 요렇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뭐 요게 됐든 상관은 없지만은 어쨌든 이 단계는 이제 실전이고, 이 단계는 실제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받아서 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어찌 보면 생태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오픈입니다. 오픈. 우리가 부산에 보면은 요새 기장에, 그죠? 롯데월드 엄청 크게 들어선다고 부산 분들은 알 겁니다. 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많은 놀이기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있잖아요. 조감도예요, 조감도. 지금 보면, 쳐볼게요. 자. 부산, 롯데, 월드. 이렇게 딱 치면, 그죠? 아고다가 아니네. 이건, 요겁니다, 요거. 여기 기장군에 들어서는데, 그죠? 뭐, 이래 보면 얼마나 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지만 하여튼 크다 카대요. 그래가지고, 이 놀이동산을 지금 현재 건설 중이잖아요. 건설 중이지 않으면 실제 사진이 있겠죠? 그렇게 이렇게 조감도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만들겠다. 그거를 다 만들고 나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 단계에서부터도 얼마든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 로드맵을. 이 자체 조감도만 해도 우리가 로드맵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언제까지 뭐 완공하고 이런 건 있겠죠. 그렇듯이. 그런데 여기에 뭐 무슨 되게 위험한 바이킹이 있다 쳐요. 바이킹. 이렇게 바이킹인데, 이 바이킹 갖고 이제 요렇게 바이킹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멈췄고, 실제 사람이 이제 오픈해갖고, 사람들 빡 태워왔는데, 이 바이킹 멈췄고요. 그리고 나서 뭐, 2시간 동안 서 있다가,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공포에 들겠어요. 만약 추운 겨울이라 또 치면. 그러면은 이 롯데월드 이 소문 금방 나지 않을까요? 완벽하지 않으면 오픈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도 스테이지 이제 2에 들어왔어요. 2에 들어와가지고 최대한 완벽하게 해서 강력한 브랜드로, 강력한 평가로 그걸 이루어내서 시장에 첫 발을 내딛어서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기업들한테 봐라, 우리 용량 받지, 넣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놀이동산 하나 짓는데 얼마나 많은 이 고객의 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테스트와 얼마나 많은 검증을 해서 여기에 있는 기구들이 롯데월드에 들어오겠습니까? 물론 옛날부터 테스트한 것들, 검증됐다라는 것들 들어오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검증을 해야 돼요. 비행기 탈 때 비행기 한번 띄우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점검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타이어 담당, 타이어 안에 부품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거 점검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듯이 발코니 생태계도 이렇게 많은, 뭐 보기에는 많은이지만 이 안에도 세부사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완벽하게 하고 시장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게 됐든. 그래서 스트롱 브랜드 앤 리퓨테이션을 목표로 당연히 두겠죠. 이때는 본격화니까. 자, 그러면 풀 스위트 오브 프로덕트, 그죠? 완벽한 제품, 완벽하지 않으면 시장에 안 내놓겠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중점, 목표를 두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이버스 마켓, 그죠? 다변화죠, 다변화. 예, 마켓의 다양한 변화. 클라이언트들이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속속들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많은 제한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마켓, 시장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이 있을 거고, 또 다양한 변화를 목표로 하는 거죠. 많은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목표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CDN 레벨 리트라이블, 그러니까 검색에 이제 레벨이 있을 수 있다, 레벨이 높아진다, 그런 거에 목표를 두겠죠. 수준, 검색 수준이 이제 높아지겠죠. 그 검색 수준인데 어떤
검색 수준, CDN, 그죠? CDN은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디스트리뷰터 네트워크예요. 예, 그래서 컨텐츠 주소 지정이 IPFS는 일반 주소 지정 방식이 아니라 컨텐츠 지정 방식입니다. 그죠? 분산이라서 예, 컨텐츠 지정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컨텐츠, 검색의 컨텐츠 지정 방식에 대한 검색의 레벨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플 민팅은 굉장히 안테나가 이제 다운됐습니다. 그죠? 블록 보상이 이제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일 수가 있죠. 그중 심플 민팅이 베이스라인은 계속 줄어드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가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그리고 퀄리티의 서비스도 만땅입니다. 이거 만땅이라는 거는 완벽해졌다 서비스가 이거고요. 딜 페이먼트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 이제 거래죠. 거래도 완벽하다. 그래서 스테이지 3이 끝나는 시점이 저는 시장에 나오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왜? 우리 지금 이 스테이지 2 한다고 해서 이제 스테이지 2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지금 이 모든 사항들이 100% 된 게 아니잖아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지 3도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시장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 정도도 시장에 나와도 된다, 신뢰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장에서 이것들을 다 이루어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해요. 저는 이란이. 그리고 이안은 이것들을 다 구축해놓고 이렇게 다 해놓고 목표 달성을 해놓고 시장에 내놓겠다. 이게 이안입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예, 그렇지만 여기서까지의 시간은 아무도 현재는 모른다는 거. 제가 이 사진을 몇 장 이렇게 펴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강어기입니다. 강어기. 하구라 그러죠. 하구. 예. 지금 이제 최근에 에스출이라는 예, 하나의 게이트웨이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 에스출이라는 뜻을 우리가 찾아보면 강어기, 뭐 하구 이래 나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연결이죠. 이런 강줄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하나씩 연결된 강줄기가 모여서 이렇게 큰 뭐 호수가 됐든 바다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전 세계 노드랑 연결이 돼서 이렇게 물이 흐르면 어쨌든 이렇게 연결이 쫙 돼서 모든 노드들이 이렇게 그런 뜻으로 지은 것 같아요. 이름을. 요렇게 다 물줄기가 갈라지면서 다 연결이 돼 있죠. 예. 결국 하나라는 뜻인데 이 강어기라는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번역을 해보죠. 현재 이제 이런 그 UI, 이러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즉 지금 현재 검색도 아니고 뭐 일부 검색도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안정적인 스토리지 거래를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파일 코인이라는 거는 하나의 네트워크고 코인입니다. 그죠?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IPFS라는 P2P 방식의 컨텐츠 공유 방식이 있죠. 분산 시스템이죠. 이 두 개의 중간에 중개자가 있어야 데이터를 여기에 저장하고, 여기에 저장한다는 것은 각 스토리지 마이너들의 저장소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저장한 사실에 대한 해시값, 그죠? 그 데이터에 대한 해시, 그거를 우리는 CID라고 합니다. 컨텐츠 ID, 그죠? 이 CID만 있으면
언제든 CID가 있는 노드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고 불러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CID라는 건 하나의 해시값이에요. 해시값. 네, 해시 모르시면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 해시값은 용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파일코인 네트워크의 블록체인 안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 CID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보안을 담당해 주기 때문에 이 CID가 보안성이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CID가 만들어지면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NFT가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저장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비싸잖아요. 이거 사람의 재능입니다. 인간의 재능, 예술이죠. 아주 가치 있는 그런 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고귀한 거죠. 그게 아무리 백업 해놔도 진짜 이게 100억짜리, 뭐 1조짜리 NFT라면 불안할 거예요. 그죠? 보안 다 뚫립니다, 이거. 그렇지만 블록체인에 이 CID를 저장해 놓고 블록체인은 첫 제니시스부터 쭉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거라는 건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 NFT가 굉장히 좋습니다. 블록체인에 넣기에. 그런데 NFT라는 자체가 용량이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큰 것도 있겠죠. 컨텐츠 같은 경우는. 그러니 블록체인에 저장을 못하니 파일코인 네트워크의 스토리지 제공자에게 저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가치가 있는 네트워크 파일코인 스토리지가 아주 그냥 적합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S-True라는 게 있고 그다음 웹 3.0 스토리지가 있고 NFT.스토리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뭐 이런 건 다 방금 제가 대충 설명드린 거고 왜 세 가지 다른 스토리지 시스템이냐, 그죠? 얘들은 중계자이기 때문에 게이트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IPFC 시스템에 저장한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CID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며 뭐 이런 내용들 다 읽어보시면 블록체인에서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스토리지 시스템, 그죠? 세 가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자세히 다 읽어보시고 뭐 그렇게 해서 더 정확한 지식을 스스로가 알아가셨으면 하고 저는 이제 그냥 뭐 대충적인 그 큰 그림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S-True는 현재 이제 이게 다 UI예요, UI. 예를 들면 현재 지금 모든 사용자들이 IPFC의 데이터를 넣는 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웹하드나 구글 드라이버, 네이버는 굉장히 쉽게 넣죠. 자기들만의 포털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드라이버 치고 파일 뚝 찍어가 쭉 드래그해서 얹어 놓으면 올라가잖아요. 그죠? 아주 쉬워요. 근데 현재는 이게 IPFC에 직접 넣으려면 리눅스로 해가지고 다 직접 넣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자동으로 좀 많이 오토 시스템을 도입해주고 클라이언트가 쉽게 넣게 하기 위해서 만든 UI입니다. 한마디로 높은 브랜드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게 최대한 편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개발한 거죠. 근데 현재도 개발 중인 겁니다. 개발 완료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UI에서 이제 자동으로 넣어서 해주는 건데 얘는 주로 굉장히 큰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주로 넣어서 어떻게 넣느냐, 뭐 자동으로 넣겠죠. 그럼 얘가 오토로 핫 스토리지라고 있습니다. 핫 스토리지, 핫 스토리지 노드라는 게 있어요. S-True에 핫 스토리지 노드에 데이터가 클라이언트 데이터가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오고 나서
여기서 6개의 프로바이더, 스토리지 제공자, 이 6개의 스토리지 제공자에게 전송이 됩니다. 여기에 클라이언트 데이터가 핫스토리지에 전송이 되면서 얘들이 선정한 뭐 평판 시스템도 볼 거고 뭐 파워의 양도 보겠죠. 빅데이터니까. 그래서 이런 파워도 보고 해서 얘들이 선정한 6개의 스토리지 제공자에게 데이터가 영구 저장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이너들 있죠.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이름 바뀌었다고 막 얘기하더만요. 마이너라고 할게요. 우리 마이너들이 발코인 네트워크에 있는 마이너들의 스토리지에 영구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코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이거를 콜드 스토리지라고 합니다. 영구 저장이죠. 안전하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S-추리에 빅데이터를 넣으면 핫스토리지로 전송이 되고, 전송이 되면서 6개의 노드에 들어가게 되는, 이게 S-추리입니다. 현재 크게 제가 얘기했을 때. 그렇지만 지금 개발 중인 부분이 많아요. 그거는 여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도큐멘테이션을 보시면 또 쉽게 하기 위해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하구는 S-추리는 현재 알파 테스트 단계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비스에 몇 가지 리미트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읽어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인 거고, 웹3 2점 스토리지는 어플입니다. 말 그대로 어플. 예. 웹 3.0이라 하잖아요. 그죠? 예. 그 IPFS 분산형은 웹 3.0, D앱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플 개발자들이 현재 어플을 하나 개발하면 어디에 저장하냐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제일 많겠죠. 그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돈을 주고 저장을 합니다. 이 어플 개발자도 클라이언트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합니까? 옛날에 뭐 TSK도 뭐 있었죠. 그죠? T 마켓인가? 맞나? 뭐 어플 하는 거 있잖아요. 삼성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런 데다가 돈을 주고 자기 어플을 팔기 위해서 또는 다운로드 받게 하기 위해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용자들이 여기에 들어가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플레이스토어죠.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서 몇 대 몇, 뭐 6대 4 이렇게 띄무요. 구글이 40% 가져가고 저장료를 60%가 개발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6대 4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어플을 열심히 만들어서 남에게 이렇게 많이 뿌려서 이제 그 어플 자체가 가치가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도 되는 거고. 그렇듯이 어플 개발을 하거나 웹 3.0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런 어플 개발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거의 구글에 저장을 해요. 플레이스토어. 잘 아시잖아요. 플레이스토어. 세상에 플레이스토어에서 어플 없는 거 없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갖고 구글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어플을 저장하는 그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웹 3.0 스토리지. 그래서 특징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다 읽어보세요. 그래갖고 어쩌고 그 다음에 어쩌고 예. IPFS 얘들 중개자는 파일코인 네트워크와 IPFS죠. 예. 그래서 IPFS와 파일코인 네트워크의 서로 상호 간의 연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중개예요. 우리가 이거 개발자들이 이거에 갖다가 이렇게 가야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개자가 없으면 여기서 여기로 상호 연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3개예요. 그리고 그래서 웹 3.0인 거고, 또 하나는 그죠?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특징이 있다. 예. 웹 앱을 보다 쉽게 빌드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이런 건 하나의 인터페이스죠. 예. 그 다음에 NFT 스토리지는 발코인 블록체인에 자동으로 중복되는 저장하는 전문 인터페이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도 이제 NFT를 온라인에 저장하는 건데 쉽게 저장하는 거예요. NFT를. 예.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예.
로그인 해가지고 있잖아요. 네, get start가 해가지고 업로드 할 수 있어요. 내 NFT를. 근데 아직도 불안정합니다. 로그인하면 API 키라는 걸 받아요. 키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나다. 뭐 우리 회원가입 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 키가 영구 보존이 되는데 이 NFT는 이제 스토리지는 현재 이거는 생긴 지 오래됐어요. 한 석 달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도 해갖고 올려봤는데 뭐 NFT를 이제 바이코인에 따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NFT는 여기서 넣어라 이거죠. 나중에는 더 뭐 개선이 될 거고 좋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S출이나 그죠? 이런 요 9월 10일 요거를 이 프로토콜에서 이렇게 블로그를 한 이유는 보고 하는 거죠. 어째 보면 이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코인에는 예비비라는 게 있어요. 그죠? 예비비. 이 예비비도 뭐 수리 마이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검색 마이너도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검색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예비비에서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에 개선을 하거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코인이 있으면 예비비에서 여기에 쓴단 말이죠. 그래서 예비비가 있는 겁니다. 3억 개가. 그렇게 있는 것이고, 여기 오늘 기사도 있죠. 그래비티. 이것도 한 2주 전에 나왔었어요. 이거 아니네. 2주 전에 나왔었는데 포상금 준다고 돼 있죠. 그죠? 데이터 끌어 모아오면. 그죠? 그래갖고 100테라 이상 데이터 세트를 갖고 오면 100피를 주겠다. 1페타 이상 데이터 세트를 갖고 오면 500피를 주겠다. 현재 이제 이게 어째 보면 이 보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 사람들에도 어쨌든 데이터 세트 갖고 오는 게 실제 클라이언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현재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테스트 하면서 개선이 이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100테라 넣어볼까? 이렇게 개선 상태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POC라는 거죠. 카파시티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비티라는 게 이것도 UI예요. 근데 이거는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편해요. 좀 이제 진짜 우리 윈도우에서 쓰는 것처럼 편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현재 그런 로드맵에서 열심히 아직도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아직도 바이코인은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1억 개 블록 보상 중 이제 1억 개 좀 넘게 채굴이 됐을 거예요. 아직도 9억 개 후반에서 10억 개 가까이 먹을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파워를 가지셔서 이 많이 나올 거, 많이 남은 거에서 많이 채굴을 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파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진 파워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 혼자 장비 세팅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실링해서 25테라를 실링을 했다. 그러면 내 25테라에 나오는 블록은 전부 내 거잖아요. 블록에서 나오는 코인은. 그렇듯이 그렇게 아직도 늦지 않았고 아직 초기 단계고 아직 먹을 게 많고 아직 채산성이 높습니다. 보세요. 한 블록 잡으면 23.95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도 채굴할 게 많이 남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